보통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정신 상태나 기분 변화는 보통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 구조에는 다각적 사고방식이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게 바로 판단과 비판이다. 나는 보통 사람들에게 비판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 띠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비판은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어디까지나 선의에서 혹은 파괴적인 여파를 미리 생각지 못하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인격을 더욱 풍부하고 생산적이게 하는 요소들이 보통 사람의 가치 기준에서는 부정적인 취급을 받는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이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고 맹하다 싶을 정도로 순진에 빠졌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너무 의문이 많고 감정적이고 쓸데없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보통 사람들은 그가 이것저것 건드리고 여기저기 끼어들어 번잡하게만 굴지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고 흉본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도 항상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당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건 사람 미칠 노릇이다. 그들은 위험을 부정당한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왜 근거도 없이 두려워하는 거야. 감정을 부정당한다. 너는 매사에 너무 마음을 쏟는다니까. 그들이 접한 말의 폭력성을 부정당한다. 넌 별것도 아닌 말에 너무 예민하게 굴어. 지속적인 부정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의심을 더욱 들쑤셔 놓는다. 85%의 사람들이 하늘이 붉은색이라고 말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확신은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확신으로 무장하고 속단한 신념을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내세운다.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하지. 그나마 이런 말은 괜찮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공허한 말들을 앞세워 진짜 문제들을 묻어버리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삶은 계속되라거나 하나를 잃고 열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등등 그래놓고는 자기 지혜에 취해서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막연하고 거만한 조언들을 들어놓는다. 자, 그 일을 더는 생각하지 마.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말라고. 머릿속에 밤낮으로 돌아가는 터보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을 끄는 법을 모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통 사람은 이별을 어떻게 느끼는 걸까? 가벼운 부스럼이나 찰과상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나. 이제 막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라는 거야. 누군가를 만나 그렇게 빨리 이제 막 죽었다 살아나려는 사람에게 이식수술이라도 하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일을 어쩌면 저렇게 쉽게 얘기할까? 멋지게 살아가는 건 또 뭐야? 말도 안 돼. 그냥 이 상처를 안고 삶에 묻어가는 거지. 멋지게 살지 않는 건 뭔데?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과 확연히 다르다. 여러분은 다른 별에서 온 게 맞다. 여러분이 느끼는 괴리감은 비교적 객관적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너 되고 싶다고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도 전체 인구의 15 내지 30%나 된다. 그들은 자신을 숨긴 채 자신의 뛰어난 두뇌 활동을 부정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낼 때다.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눈.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보통 사람이고 누가 정신활동이 비상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심리 주종자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은 차별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변태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해롭다. 반면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본 모습에 상충되는 요구와 기대를 하지만 않는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보통 사람들의 비판과 견해를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잘 흡수하기를 바란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끼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안정감을 유지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한편 여러분은 지적인 도전을 좋아하는 특성상 정신활동이 비범한 사람들과 마음이 잘 맞을 확률이 높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치관, 유머 감각, 민첩한 기지, 심리 상태와 실존적 물음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척하면 척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샘솟는 사람들끼리 교분을 나누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 깊이 있는 개인적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여러분처럼 자신이 믿는 바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마침내 여러분의 가치 체계를 시험하고 현실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라. 정신활동이 비범한 사람들은 언제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질지 모르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피차 충격을 가하지 말자.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끼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GAPP-ESM은 이 주제와 관련된 반과열 헌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끼리의 인간관계에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는 발제문만 제시하겠다. 개입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과열된 두뇌가 심히 예민하여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극도의 아픔 혹은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런 적이 없이 한 말, 조심성 없이 서툴게 내뱉은 말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 넘치는 사랑을 가눌 길이 없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사항은 연애에 관련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연애에서도 적정선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사랑에 너무 힘을 뺀다. 사랑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 절대적인 가치이자 현실과 가장 자주 충돌하는 가치다. 이 가치는 존중과 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가슴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 책 첫머리에서부터 줄곧 보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가슴으로 생각을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마음이 깃들지 않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 매사에 감정을 실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쓴다. 사실 이 친구들도 우리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정신적 과잉 활동 고유의 통합적이고 다각적이며 연상적인 사고에 힘입어 하나의 사물을 어떤 경험 혹은 추억과 연결된다. 맞아요. 이 낡아 빠진 스웨터는 보풀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스웨터를 버릴 수는 없어요. U2 콘서트를 보러 갈 날 입었던 옷이거든요. 줄리엔과 첫 키스를 했을 때에도 난 이 옷을 입고 있었죠.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스웨터는 그 사람에게 이미 성스러운 유물이 되어버렸다.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적절한 감상주의, 지나친 의미 부여로 보인다. 장소와 사물에 일일이 마음을 주는 태도는 유아적인 에미니즘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에미니즘은 자연에도 영이 깃들어 있고 모든 것에는 고유한 영혼 혹은 정령이 있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유아적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모든 종교의 원시적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믿음은 신성함에 대한 감각이 고조된 결과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가히 존중과 관심을 누릴만 하다. 운해형 사고방식이 우세한 동양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그러한 믿음이 깊이 배어 있다. 그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행위가 하나의 의식이 된다. 서구文明에 침범하기 이전의 동양에는 신성한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다. 동양을 처음 발견한 서양인들은 그러한 옛사람들의 풍습을 어리석고 개탄할 만한 악습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서양인들은 큰절 같은 거창한 인사법을 과도한 격식으로 보았지만
동양에서는 그러한 인사법은 건설적인 소통의 분위기를 준비하는 상호 존중과 관심의 표시였다.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조차 다도라는 정교한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암묵적 사회적 규약의 잼뱅인 정신적 과잉 활동들이 이러한 동양 의식들에는 상당히 수용적이다. 그들에게는 존중과 예를 다하고자 하는 암묵적 논리가 다른 사회적 규약보다 이해하기 쉽다. 그 점은 자명하다.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과 시간을 쏟고 마음을 담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낀다. 다도의 예법대로 음미하는 차 한 모금은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다. 이처럼 평화와 존중과 조화름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정서적 미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지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자아형 인간들이 보기에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정서적 욕구는 터무니없이 크다. 실제로 이들은 정서적 욕구가 크다. 두뇌가 비상한 아이들은 껌 딱지처럼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유난한 애정 표현을 보고 애정 결핍의 결과, 다시 말해 부족한 애정을 갈구하는 태도로 해석한다. 어른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도 그런가 보다 한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애정 결핍이라고,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적이라고 믿어버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모든 내용이 거짓 자아, 정체성의 공백, 뭔가를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거야말로 중대하고도 비극적인 과오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애정이 작동하는 기제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의 욕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다. 애정이 결핍되기는커녕 오히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를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애정 결핍이라서 사랑을 받는데 급급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나르시즘에 빠진 변태와 다른 하루도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얼마든지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나르시즘에 빠진 변태들은 속이 텅 비어 있다. 나는 적어도 처음에는 심리 주종자들이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버거운 애정을 적당히 차지함으로써 감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나에게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이 이러한 심증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정신활동이 비상한 편이었는데 남의 심리를 조종하기 좋아하는 남자랑 사귀었다. 연애 초기에 난 너의 사랑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야라는 메일을 보냈던 것을 보면 그 남자도 통찰력은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심리 조종자의 애정 탱크를 그득 채워주는 것을 자신의 낙이자 의무로 삼는다. 애정을 쏟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그럴 수 있게 됐으니 처음에는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소임을 다했다는 성취감도 생긴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들은 정이라고는 없는 족속이요. 그들의 탱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 탱크에 쏟은 사랑은 쓸데없이 버려지는 사랑이다. 정신활동이 남다른 사람들 중에서 20년 내지 30년간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애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증거, 그들에게 사랑의 화수분이 있다는 증거 아닌가. 어떻게 그들은 애정이 말라붙은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학대나 다름없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낙관주의, 정,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추억에 깃든 장소 혹은 한없이 순수한 사랑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하곤 한다. 전생에는 그런 곳에서 살았을 것 같다느니, 이게에서 그런 세상이 있을 것 같다느니, 어디까지나 상상이나 농담으로 하는 얘기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몹시 침통해하거나 눈물을 글썽인다. 그들은 그처럼 경이롭고 숭고하며 굳센 사랑이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애타게 그리워해야 봤자 소용없다. 그 세상은 무엇보다 그들의 내면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질 볼트 테일러가 뭐라고 했던가. 그녀는 자신의 운이에서 보편적인 사랑의 바다를 발견하고 황홀하게 잠겨들었다고 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재충전하는 곳이 바로 그 바다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특유의 애정은 그렇게 넉넉하고 강렬하며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들의 지나친 친절도 망망대해 같은 사랑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일부분뿐이다. 이제 그들의 친절과 호의가 어떻게 자동으로
가동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도 대개 부정적으로 본다.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넘치는 친절을 이해하겠는가. 그래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싹싹하게 군다고 오해하기 십상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과 친절을 기꺼이 베푼다. 수상한데 보통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친절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치르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이 심각한 오해를 감안하면 아스피들의 자폐적이고 난감한 태도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스피 아동들의 애정에 대한 욕구를 별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애정에 목마른 상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이 아스피들에게도 어느 정신적 과잉 활동인 만큼 넘치는 애정이 있다고 믿는다. 다만 아스피들은 애정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길 포기했을 뿐이다. 아스피들의 근본적인 우울 성향도 이렇게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게다가 그들이 남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한 편이라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랑을 일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의 호의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하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여러분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찾던 사랑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누리고 주고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다. 나는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체념하고 이 땅에서의 소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기준음과 같은 존재다. 무슨 일을 하든 절대적 가치 체계에 입각한 그들의 해야 하는 맑고 순수한 기준음을 잡아주지 않을 수가 없다. 악기들이 기준음에 맞춰 조율을 하듯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자기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한다. 여러 가지 전형적인 예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음을 냈다 치자.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신활동이 범상치 않은 사람과 잘 지낼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음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연한 만남이나 생각지 못했던 지적을 되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러자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남이 그저 혼란만 낳는다. 마음에 거슬리는 기준음을 피해 도망치거나 서둘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잊어버리려 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 제대로 음을 내는 척하면서도 잘못된 음정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망쳐놓고 속으로 고소해하는 변태들도 있다. 그들은 당연히 기준음을 질색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준음이 울리지 않도록 해야 방해한다. 여러분의 인격과 가치관은 항상 일상적인 주변 환경과 약간 어긋나 있다.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간극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감하지 못했다. 여러분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문득 받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퍼뜩 깨달았을 것이다. 또 여러분이 왜 그토록 자주 말도 안 되는 충격적 현실에 부딪히는지도 조금 이해했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본 모습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본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충돌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은 비록 지구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구의 마음을 열고 지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라. 여러분은 그저 지구인을 다루는 법을 모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자신과 남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었다. 지금까지의 삶이 순탄치 못했던 이유도 알 만큼 알았다. 그렇다. 잔이형 인간의 눈에는 운이형 인간의 세상이 기이하게 보이고 운이형 인간은 잔이형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명심하라. 더 이상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 지금부터 나는 문제를 일축하고 답부터 보여주려고 한다.